여보, 오늘은 민수한테 전화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박말순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늘귀를 꿰다 말고 남편에게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김영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마지못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해봤자 바쁘다고 하겠지. 요즘은 문자도 잘 안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상가 맡겨놓은 지가 몇 달인데 월세 입금은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살 순 없잖아요. 우리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지. 하긴 우리가 죽기 전에야 뭐 좀 나눠줘야지 싶어서 맡긴 건데. 상가는 영수옹이 퇴직금과 말순 여사가 종잣돈 삼아 모은 돈을 보태어 구입한 작고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엔 분식집과 작은 미용실, 2층엔 학원 하나가 들어서 있어 매달 월세만 해도 꽤 쏠쏠한 수익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두 노부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나이도 있고 병원 다니느라 번거로워지자 아들 민수가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엄마 아빠 병원 다니시느라 정신없으시잖아요. 지리애가 회계과 나왔으니 야무지게 관리 잘할 거예요 하고 부탁해와서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두 달은 그나마 입금도 제대로 되고 전화도 자주 오더니 요즘 들어 아예 소식이 끊긴 것이었죠. 며느리 지혜는 더더욱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가끔 명절에나 인사를 하긴 하는데 얼굴에 미소 하나 없이 바빠요만 반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이자 말순 여사의 친구인 순자 씨가 시장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말순 씨네 며느리 요즘 어디 가게라도 하나 차렸나 봐요. 좋은 가방에 명품 코트까지 입고 다니더라고. 방학 땐 외국 영어 캠프도 보낸다던데요. 그 말이 박말순 여사의 가슴을 콱 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뼈 빠지게 모은 상가 월세가 혹시 며느리 소비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말순 여사는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쾌함과 섭섭함이 뒤섞인 감정이 뱃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결국 박말순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를 집으로 따로 부르기로요. 여보, 그냥 민수가 아니라 지혜를 따로 부르려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괜찮겠어? 또 무슨 소리 들을지 몰라. 괜찮습니다. 이젠 참는 것도 한계예요. 그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꾸나. 이야기 좀 하자고. 어머니, 저 바빠서 뭐 중요한 말씀하시게요? 상가 월세 이야기다. 잠시 정적. 그 뒤로 지혜의 목소리는 확 달라졌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엑셀로 잘 관리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 아빠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얼굴 보고 직접 듣지 뭐. 주말에 봐. 전화를 끊고도 말순 여사의 손은 떨렸습니다. 서운한 마음과 억울함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말순 여사는 찻잔을 꺼내고 작은 다과까지 내어놓았지만 지혜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바쁘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하시려고요? 며느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신경질적인 말투로 대답하더군요. 지혜야, 너 그동안 상가 월세 받아서 어디에 쓰고 있었니? 저희 생활비도 빠듯하고요. 애 학원비며 이것저것 빠지는 데가 많아요. 그건 그래. 근데 말이다. 그 상가는 너희 부부 돈으로 산 게 아니잖니. 우리 부부가 모은 돈으로 힘들게 마련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도 정산된 걸 본 적이 없어서 말이지. 지혜는 차가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애초에 왜 맡기셨어요? 저희가 좀 쓰면 안 돼요? 외아들네가 좀 쓰는 게 그렇게도 아까우세요? 알아서 하라면서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쓰는 거죠. 박말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돈이 너희 집 부족한 생활비로 들어갔다는 말이니? 그게 아니라요. 뭐 결국 저희 가족 위해서 맡기신 거 아닌가요? 나중에 그 상가가 다 우리한테 물려줄 건데 그 돈 지금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순간 김영수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너희가 우리를 부모로 생각한다면
그런 말 못한다. 상가를 맡긴 건 믿어서 그런 거지. 너희들 생활비 대주려고 그런 게 아니다. 지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다시 가져가세요. 알아서 하세요. 대신 저희한테 아무것도 부탁하지 마세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원비랑 이사 비용 다 대준다고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희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인색하게 그러세요? 어머님은 이 월세 말고도 연금도 꽤 받으시면서 째째하게 구세요. 그리고는 털썩 일어나 신발을 신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말순 여사는 거기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런 줄 아냐? 그냥 말 한마디 고맙다는 그 말이 듣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 지혜가 나간 뒤 박말순 여사는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모습에 김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에 앉기만 했습니다. 오래도록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순 여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여사는 딸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일단 와서 얘기하자. 지아도 데리고 오고 사위도 같이 오면 좋겠고. 주말이 되자 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딸 미정은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마음이 좀 아팠지. 김영수 씨는 조용히 딸과 사위를 거실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중요한 이야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민수네한테 상가 관리를 맡기고 있었잖니. 네, 알고 있어요. 민수 오빠가 상가 관리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구나. 박말순 여사가 나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산 건 노후에 쓸 돈이기도 하지만 자식들한테도 조금씩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단다. 그래서 민수네가 어렵다고 하니 맡겼지. 근데 말순 여사의 눈가에 또렷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내 새언니 지혜가 그 월세를 자기들 생활비로 당연하게 쓰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도리어 성질을 부리지 뭐니? 우리가 돈이 없어 부탁한 것도 아닌데 고맙단 말은커녕 그 돈 어차피 자기들 거 아니냐고 하더라. 엄마 진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사위 정우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하네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얼마나 어렵게 모은 자산인데. 박말순 여사는 주섬주섬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상가 명의 이전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다.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상가를 넘겨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너희에게 명의를 넘기기로 했다. 미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그냥 명예 바꾸지 마세요. 저희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야, 미정아. 우린 적어도 고마운 마음을 아는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어. 너희가 뭐라 하든 우린 지켜봤어. 너희는 늘 명절 때 먼저 와서 일손도 돕고 우리 병원 다니는 날이면 일부러 휴가 내서 데리러도 와주고 그게 돈보다 더 귀한 일이란다. 김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민수도 착한 아이다. 근데 지혜한테 너무 눌려 살아. 우린 그게 더 안쓰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짓밟히게 둘 순 없지. 그날 딸 미정과 사위 정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상가 명의 변경 절차에 동의했습니다. 말순 여사는 조용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인생 정리한다. 아무도 나를 휘둘릴 수 없어. 며칠 뒤 등기소에서 상가 소유권이 딸 이름으로 정식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민수에게 알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김영수 씨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잠깐 우리 집에 들르렴.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 중요한 얘기다. 지혜도 같이 오면 좋겠고. 주말 민수는 지혜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미 얼굴부터 불편함이 드러났습니다. 박말순 여사는 말없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상가 등기 서류다. 이제부터 그 상가는 미정인의 명의로 바뀌었다. 지혜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저희한테 맡긴다면서요? 너희가 맡긴 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잖니. 너를 믿는 마음에 맡긴 건데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돈 정산도 안 하고 돈 출처에 대해 물었더니 신경질이나 부리고 다른 집 시부모님은 손주에게 이만큼 지원한다는 말이나 하니 탐욕이지. 민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지혜가 조금 강하게 말했어도 우리가 그걸 바라고 맡긴 거 아니잖아요. 그제야 김영수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버는 돈도 다 지혜가 관리하지. 너희가 떳떳하다면 월세 받은 거 2달만 붙이고 나머지는 왜 아직도 공개 안 하고 입금도 안 해? 민수, 너 그렇게 등신처럼 가만히 있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 지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아니,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상가를 우리한테 맡긴다고 해놓고 딸한테 넘기는 게 말이 돼요? 하나뿐인 아들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제사도 잘 지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요. 말순 여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넌 우리가 상가를 줬다고 생각했던 거야? 관리를 맡긴 거였어. 그리고 우리가 상가를 넘겨줄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넌 그 말 한 번 한 적 있니? 며느리 지혜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가 월세로 뭐를 샀든 애 학원비를 냈든 그건 너희가 필요하니까 쓴 거겠지. 근데 말이다. 쓸 때마다 우리가 떠올랐니? 어머니 덕분이다.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했니? 지혜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마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생각 좀 해다오. 우리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뭔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부모를 챙겨주는 마음뿐이야. 그날 민수네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러게 할게요. 그 문자에 박말순 여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상가의 관리가 딸 미정에게로 넘어간 뒤로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미정과 사위 정우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매달 어머니에게 보고했고 필요한 유지, 보수나 세입자 문제도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박말순 여사는 어느 날 조용히 상가 앞에 다녀왔습니다. 1층 분식집 사장님이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얼굴 못 뵈서 궁금했어요.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오셨잖아요. 말순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딸이 관리해서요. 나는 손 털었지요. 딸이 그렇게 착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아주 꼼꼼하고 친절하세요. 뭐든 금방 처리해 주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 여사의 눈가엔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정직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식에게 마음을 내어준 보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말순 여사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맥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국 잘한 거지요? 김영수 씨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마음이 말이야. 참 묘해. 줘도 욕먹고 안 줘도 욕먹고 그런데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는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 몰라. 그러게요. 그냥 그 말 하나면 마음이 풀렸을 텐데. 그리고는 조용히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민수 혼자 어머니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박말순 여사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일이냐? 너 혼자.
엄마, 잠깐이면 돼요. 저 이거.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지금까지 받은 월세 내역이 적힌 기록표와 일부 남겨둔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직 마음을 다 못 돌렸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그거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박말순 여사는 봉투를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그러니? 너희들끼리 잘 살아. 그래도 엄마 마음 조금이라도 덜 서운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박말순 여사는 처음으로 민수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들이었고 어릴 적 그렇게 품에 안고 키웠던 아이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나쁜 애가 아닌 거 잘 안다. 그냥 내가 좀 더 중심을 잡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내 아내보다 내가 먼저 우리 편이 돼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론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그날 이후 민수는 조금씩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먼저 찾아왔고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녔지만 가끔 눈을 피하지 않고 인사 정도는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상가명의는 민수네로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였고 부모의 뜻이자 결단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말순 여사는 딸 미정과 함께 상가 옥상에 올라가 벚꽃이 날리는 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 든든하다. 참 잘 자랐다. 우리 딸, 엄마가 계시니까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그 말에 말순 여사는 벚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 하지만 마음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그게 참 무서운 거야. 그리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 며칠 뒤 느닷없이 지혜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는 그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말순 여사가 문을 열고 나서자 지혜는 억지로 짓는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말순 여사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몇 초 후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왔니?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와서? 지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월세를 보고 욕심냈던 거 알아요. 어머니 마음 몰라드려서 죄송하고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효도라는 게 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때 박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거기까지 해라. 지혜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선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지금 이 집은 내가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과. 그건 진작했어야 할 일이었어. 지금은 내게 찾아온 건 사과가 아니라 계산이겠지. 너 이 집 문턱 넘을 자격 없다. 다시는 오지 마라. 지혜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한텐 미안하다는 말도 아깝다. 우리가 너한테 뭘 바랐니? 고맙단 말 한마디. 얼굴 펴고 찾아오는 정성.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근데 너는 돈을 당연하게 여겼고 시부모를 무시했어. 내가 돈 욕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상가 명의로 민수 앞으로 해줬을 거야. 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순수한 마음을 짓밟은 건 너야. 우리 아들은 다시 품어도 넌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다시는 이 집 문 앞에 서지 마. 얼굴도 보기 싫다. 박말순 여사는 문고리를 단단히 잡고 목소리를 더욱 단호하게 낮추었습니다. 여긴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아니다. 다음에 또 오면 차가운 얼음 한 바가지를 쏟아 부어 버릴 테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와 싸늘한 눈빛에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돌려 돌아섰고
말순 여사는 문을 쿵 닫으며 끝맺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그게 마지막이다. 문 뒤에 선 말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등을 기대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안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이번엔 정말 끝났네. 응, 저 돈만 밝히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올 엄두도 못 낼 거야.